저는 9월 첫째 주 정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국내는 높아지는 응급의료 공백 위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고, 국제는 북한에서 이번에 고가의 말을 수입한 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 내용을 나누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셔라.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그러면서 위기설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번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응급실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게 그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 자체가 거의 없다. 이거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수가를 개선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는 거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거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이제 국정 브리핑 하고 나서 저녁에 그 참모들이랑 회의 겸 만찬을 가졌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민으로부터 그간 몰랐던 윤석열 정부의 업적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피드백을 했고,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무엇이 옳냐, 의대 증원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특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4명에서 5명들이 지키고 있대요. 그 인턴이랑 레지던트 과정 밟고 있는 그 전공의 분들이 함께 해서 그 응급실을 그렇게 4, 5명이 지키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나서는 1명이 응급실을 지키는 게 일상화됐고, 그 배후 진료라는 게 있는데 그 배후 진료를 할 필수 의료과 전문의도 부족해서 응급 환자랑 중증 환자를 못 받고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났고, 실제로 응급실이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29일에 그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그 보통 저희가 친윤이라고 부르는 그 의원들이 이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출을 했고, 이 친윤 핵심 인사인 윤한홍 의원은 현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결사항전 중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맞다, 그게 자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보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을 조금 미루는 게,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한 라디오 채널에 나왔어요. 거기 채널에 나와서 권역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사가 두세 명이 동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2월부터 6개월 동안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의사가 부족한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몸을 갈아서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의료개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자기 입장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또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서 2시간만 와서 응급실을 한번 봐라.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면서 국정 브리핑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도 이제 이 브리핑이 열린 날 오후에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자기는 이 브리핑을 보고 굉장히 상당한 실망을 했다면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에는 민주당의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특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를 초빙을 해서 응급의료 비상사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간담회에서 소방본부 소속 대원들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권영곽 전문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장은 최근 저희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이 몸이 아플 때 희망을 갖고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재난에 처한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뺑뺑이 사태가 더 가중됐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가 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는 느껴진다면서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 1일에 국민의힘 대표랑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질 건데 거기에서 이 의료 공백 위기를 해소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 후에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가지고 왔고 국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고가의 말 24마리를 수입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 감독청이 보낸 그 보도자료에 보면 지난 25일에 이 말 품종 이름이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품종이에요. 이 말을 순말 19마리, 암말 5마리를 블라디미르 지역에서 검역을 하고 특수 장비를 갖춘 2대의 차에 실어서 하산 철도 검문소를 통해서 북한으로 운송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말을 수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2년 11월에 51마리를 수입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라고 해요. 이 품종은 외모가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하고 순종적인 말이라서 북한 지도부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이 온라인에서 최소 $1,000에서
15만 달러 이상까지도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화로 하면 약 134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거래가 되는 굉장히 고가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에 이 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도 공개가 됐고 지난해 2월에는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탄다는 그 백마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말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이 이번에 북한이 수입한 말들은 승마나 기마부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에서는 관리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들이 자주 폐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말들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서 압록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어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수해까지 겹쳐져서 고통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고가의 말을 들여왔다는 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북한이 수입한 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수입하는 이 말이 고가다 보니까 사치품에 해당이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말을 수입한 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수장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찾아봤을 때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올바른 눈을 가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시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라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온 기도문은 통치자의 지혜롭지 못함이 그 나라와 국민을 공경에 빠뜨리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고통과 불안 가운데에 있는 온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둔하며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시어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응급의료 붕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올바로 직면하게 하셔서 나라와 국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논의되게 하시고 재난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들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